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그냥 지나가려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미국 유학고수라는 채널을 운영하잖아요. 여기를 로그인 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한국어 채널인 관계로 한국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는 채널이 뭔지 이렇게 알려주고, 저한테 그거를 이제 구독자들이 많이 본다 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뉴스 주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우파 대통령 그 사람이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은 좌파 대통령이죠. 근데 우파 대통령이 다음 대선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막 그거를 막 지금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기자가 있거든요. 그 기자가 그 뉴스에서 이거를 전격 대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 다음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언론 있잖아요. 한국의 기자들은 굉장히 좌파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좌파적이냐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20대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분들이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우파 대통령이 한국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막 군사 정권으로 막 군사 독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파의 기본은 뭐냐면 작은 정부주의란 말이에요. 작은 정부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우파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셋업했던 이 보수 우파 중심적인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양당제, 좌파 우파를 보장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자유시장 경제에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했는데, 사실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실패로 돌아가냐면, 해방 직후에 조선은 남북한 통틀어서 지도자들 모두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퐁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어진 조선에 공화국을 만들고 공산화를 해서 지금처럼 북한처럼 조선을 만들자라는 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상을 구현한 게 바로 주체 사상이고, 그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조선 땅에 조선을 세우고 다시, 왕이 없어지니까 공화국이죠. 거기다가 이제 민주적인 공산당을 만들자라는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산당을 구현하려면 누군가가 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다음에 생산을 계획하고 계획 경제를 만들고 큰 정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반드시 일당 독재를 불러와요. 그래서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일당 독재 공산당인 거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일당 독재 공산당인 거잖아요. 공산당 기본적으로 일당 독재예요. 공산당이 민주적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파라고 하면서 사실 우파가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남한이 공산화될 것 같으니까 그냥 공산당을 억압하기 위해서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파를 리드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우파 정신이 아니에요. 우파는 공산당과 반대로, 공산당은 큰 정부를 추구한다면, 우파라고 하면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자유시장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해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독재를 했었고, 우파라고 하면서 독재를 했었고, 큰 정부를 만들면서 국가 사회주의를 구현하려고 했었어요. 한국의 우파 독재 정권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좌우가 막 헷갈리고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 젊은 대학생들은 이거에 다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의로운 것은 이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것, 그게 진정한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해서 그 대학가에 있던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그 종북에 빠졌어요. 종북. 그래서 좌파에 빠진 거예요, 다들. 그 세대가 자라가지고 지금 한국 기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주요 신문사의 뭐 편집장, 국장 다 좌파예요. 그것도 그냥 좌파가 아니라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미적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맨날 했던 게 막 깃발 나부끼면서 화염병 던지면서 맨날 했던 게 주한미군 철수하라예요. 근데 그 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젊었을 때 그 뷰를. 그래서 그 뷰로 미국을 해석하기 때문에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미국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그 유명한 대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하는 전격 뭐 미국 정치 분석 이거 봤어요. 근데 미국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 있잖아. 그 학교 다닐 때 본인이 대학가에서 학생운동 했었을 때 북한의 간첩들이 심어준 그 뷰 있잖아요. 좌파적 뷰로 미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 보면은 미국을 이해 못해요. 미국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봤더니 그 한국의 대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평가하냐면, 지금 좌파 정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경제를 잘 안정시키지 못해서 그렇고, 뭐 이게 뭐 환율이, 그러니까 뭐지, 그 환율이랑 저기 그 달러 푸는 거랑 이런 경제 정책이 실패했고, 그래서 그런 노동자 계층을 뭐랄까 만족시키지 못했고, 뭐 그래서 좌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요 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정확하게 좌파적인 시선이에요. 이게 바로 좌파들이 세상을 보는 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미국을 분석한다는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언론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 좌파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 눈을 가지고 미국을 보게 돼요. 근데 미국의 건국 세력들은 왼쪽 눈이 아니에요. 미국의 건국 세력들은 오른쪽 눈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한 거예요. 미국의 건국한 세력들은 청교도 개신교 세력들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뷰로 미국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북한의 공산당들이 바라보는 미국의 뷰를 가지고 남한 사람들한테 미국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뉴스 보시는 분들이 다 미국을 오해하고 다 좌편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의 렌즈를 가지고 미국에 건너오면은 미국에서 하는 일이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이해 가셨나요?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북한 공산당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뷰인데, 그 학교 다닐 때 그 운동권에서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라는 운동을 하고 화염병 던졌던 인간들이 지금 뉴스 대기자가 돼가지고 미국을 설명하니까 이거 그냥 왼쪽 눈이에요. 아시겠죠? 왼쪽 눈 가지면 미국에서 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미국에서 그 백인들이 다니는 개신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거의 한평생 해온 이 개신교인으로서 제가 미국을 바라보는 뷰를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의 조상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백인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계속 그 미국인들이 다니는 개신교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인들이, 청교도의 후예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잘 압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우파 대통령 후보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 사람 인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은 그 사람은 맨날 그 미국 뉴스에서 나쁜 사람처럼 묘사하잖아요, 미국의 언론이. 미국의 언론은 기본적으로 좌파예요. 미국의 주류 언론은 기본적으로 좌파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기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뉴스를 볼 때는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크리스찬 뉴스라고, 즉 기독교 뉴스라고 하지 않는 한 다 좌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독교 뉴스라고 하는 뉴스가 우파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뉴스는 다 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 뉴스다 하면 그게 우파입니다. 그게 우파 뉴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좌파들이 왜 그렇게 좌파적인 뷰로 보냐면 인문학 때문에 그래요. 인문학, 휴메니티라고 하는 대학교의 학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즉 이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이브에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아담에게. 그래서 그 아담이 근데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사탄이 이브를 유혹하고 이브가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엔 아담과 이브 둘 다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자, 그래서 그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뭐냐면 지식을 인간 중심적으로 지식을 얻고 하나님께 묻지 말자.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상관이냐. 요게 르네상스예요. 요게 휴메니티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헬레니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자 주의에서 나온 학문이 인문학, 휴메니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문학, 뭐 정치 외교학, 뭐 신문 방송학, 뭐 요런 그의 뭐 각종 인문학들은 다 휴메니티예요.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언론은 기본적으로 반성경적입니다. 아시겠죠? 미국 언론이 그래서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파 대통령을 까대는 거예요. 왜냐면 우파 대통령이 그 정권 때 했던 일이 뭐냐면 동성결혼 반대 법안, 정확히 말하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반동성애적인 정책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낙태 반대, 낙태 금지 법안, 뭐 그런 거. 자, 그럼 왜 이게 우파 대통령이 이걸 왜 자꾸 하냐? 또 우파 대통령이 했던 일은 그런 뭐랄까 좌파들의 그런 카르텔, 그런 거를 계속 부수면서 작은 정부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게 우파 대통령이 했던 일이에요. 왜 이게 우파 대통령이 하는 일이냐? 미국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잖아요. 그래서 우파 대통령은 성경의 코드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라고 6번이나 나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으로. 그리고 낙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큰 정부를 만들게 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좌파 언론은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좌파는 반성경적인데 우파 대통령이 계속 성경적으로 그 미국을 바꿔 나가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성경을 까대면은 미국 사회에서는 성경을 까대면은 이 정당성이 안 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우파 대통령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뭐 여자친구가 있었냐 없었냐, 뭐 여자 관계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리고 뭔가 이제 이 사람이 흠잡을 만한 일을 했나 안 했나, 요거를 자꾸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법을 세우고 법을 없애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에서 기본이 됐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그 우파 대통령의 인간적인 흠만 잡으면 결국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파 대통령 그렇게 막 뉴스에서 보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지지하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저는 이 우파 대통령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를 굉장히 깨달아요. 그 정책들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을 그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로 이끌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흠이 없었냐? 흠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특히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랑 간음을 합니다.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예언자 그 나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전합니다. 당신이 밧세바와 그렇게 불륜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주니까 다윗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미국의 그 청교도의 후예들은 그 우파 대통령이 과거에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가 내놓은 정책이 매우 성경적이기 때문에 몰표를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분들이 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이 미국이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대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좌파의 시선으로 뭐 달러 정책이랑 뭐 부동산 정책이랑 막 이런 것 때문에 경제 뭐 민심 수습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좌파 대통령이 막 이렇게 뭐랄까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우파 대통령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미국의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을 바라볼 때는 좌우 동시에 시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왼쪽 시선은 왼쪽 눈, 좌파의 시선은 왼쪽 눈, 우파의 시선은 오른쪽 눈, 이렇게 두 개의 눈을 장착하고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위에 두고 미국을 바라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한국은 한쪽 눈이에요. 한국의 뉴스는 매우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그 북한의 공산당이 세상을 보는 시선으로 미국을 보기 때문에 항상 미국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 우파 대통령이 왜 이렇게 뜨냐면은 이 사람이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 제1성전은 다윗 왕 때 시작해서 솔로몬이 완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파괴됐어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이제 그 헤롯이 제2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이제 그거를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제2성전을 건축을 해요. 근데 이 제2성전도 파괴됐어요. 그런데 이 우파 대통령이 제3성전, 세 번째 제3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운동을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근데 한국 뉴스엔 절대 안 나와.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한국 뉴스가 좌편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보수 세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뉴스 보면 이렇게 왼쪽 눈으로만 본다니까. 이게 미국의 보수 세력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아시겠죠?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대환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큰 어떤 전쟁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끝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게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보수는 지금 이거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파 대통령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운동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가, 이거 미혹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거 가지고 우파는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이거 가지고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전혀 모르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만 보면 좌편향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청교도인들이 세운 국가라서 이 성경을 가지고 미국의 역사를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막 그 미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게, 이 미국의 보수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기 때문에, 청교도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성경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가고 있는가, 이거에 그 맹렬한 관심이 있는 거지. 뭐 달러 환율이 어떻고 저쩌고, 뭐 긴축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달러를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동산 가격이 어때, 이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미국의 보수 우파들은. 아시겠죠? 왜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은 그 개신교 신자들은, 청교도의 후예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줘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 개신교 세력들은 자신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먹고 살 거를 해결해 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걱정을 크게 안 해요. 먹고 사는 걱정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예요. 그러니까 한국 뉴스가 뭐 이렇게 좌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뭐 이게 금리랑 뭐 부동산 정책이랑 경제 정책 때문이다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비판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좌파적인 뷰로, 좌파가 좌파적인 뷰로 미국을 레프트 사이드에서 보기 때문에 미국이 온전히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은 보수 우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우파 지지를 하는 이유는 그 우파 대통령이 성경적인 정책을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부모, 그러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뷰를, 두 개의 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좌파들의 뷰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파들의 뷰는 성경적 가치의 구현입니다. 요 두 개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미국을 온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뉴스는 진짜 한쪽 눈만 가지고 짝눈으로 미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왼쪽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미국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뷰를 가지고 미국에 건너오면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고 모든 하는 일이 다 망한 다음에 미국에서 안 풀리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역시 미국은 인종차별로 가득 차다 라고는 또 좌파의 마지막 논리, 인종차별로 그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